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손상대 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방송 중에 제가 몇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본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일부 진영에서 저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 있지도 않는 온갖 개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약 한 30명가량 정도가 IP 추적 끝에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4월 15일 총선까지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참습니다. 그러나 초록된 이자들의 유언비어, 카톡, 문자, 온갖 거짓말 다 초록이 된 상태에서 오늘은 딱 세 사람만 먼저 경고를 합니다. 김정옥이라는 보이스 프리덤을 쓰는 사람, 이진아, 은종률, 과연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명예를 훼손하면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4월 15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법정 소송을 통해서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사실만을 갖고 폄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완전히 엉뚱한 걸 매일같이 만들어서 뿌려대는 이런 자들을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고 밥을 달라 했습니까? 떡을 달라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을 자꾸 씹어대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좌파나 씹고 문재인 정권이나 씹으면 될 일이지, 쓸데없이 우파의 우파를 경고하는 좌파보다도 더 못한 이런 인간들 우파 내에서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 그리고 앞으로 30명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4월 15일 끝나면 소송을 통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든지 기존에 자신들이 올려놓은 전부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들 삭제를 하시더니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개의치 않으려고 해도 이것을 거꾸로 또 갖고 가서 좌파들이 재생산해내는 이런 꼬라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았고 그동안 도와줬어도 고맙다 소리 한번 못 들어봤어요. 대한문 일파만파 어디든지 저한테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마지노선에 왔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파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판에서 노략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이런 자들 때문에 우파 분열이 와서 결국은 우파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자들도 특별히 내가 초록의 방송에서 한번 작사를 낼 바입니다. 자, 4월 15일까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까지는 참아줍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미 변호사와 얘기 다 돼 있는 부분이고 이름이 초록된 30명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문재인 정권의 환상, 통일이다, 평화다, 마치 남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처럼 평화와 통일의 그 환상에 빠졌어. 지금까지도 원래 이게 초반기에 싹 몰아붙여서 국민들이 그 환상에 빠졌어.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적했듯이 김정은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비핵화를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뒤통수를 맞을 거라 했는데 맞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환상이 아마 생각에는 12월 안에 확실히 깨질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환상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급히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화해서 몇 번간 통화했다. 여기에
엄청난 무슨 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화는 북한이 그 오후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엔진 실험을 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측에서 먼저 통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미 대륙까지 닿을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미사일에 북한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엔진 실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도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열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그걸 레드라인을 넘었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포를 해서 북한을 아예 작살낼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만 렌챔질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임계치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움직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모든 약속을 깨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 혹시나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북한을 향해서는 마치 벙어리 삼룡이처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떤 특정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권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놓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적국에서 죽이겠다고 법석을 떠는데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큰 코 다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좀 작사를 내달라든지 뭔가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국가인데 대한민국 국가를 포기한 겁니까? 우리가 살다가 옆집에서 예를 들어 돌을 던지거나 옆집에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담을 타놓고 오면 넘어오지 말라든지 아니면 웨퍼 넣어라든지 그러면 못 쓴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정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동창리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혔고 그해 9월에 남북 평양 공동선에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가 거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들은 북한은 무슨 지랄을 해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무슨 선언까지 해도 그것조차도 지난 70년간, 지난 50년간 뒤집어 왔던 북한이다. 이런 거요.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보여준 그 꼬라지 어디 한두 번 봤습니까? 70년 전,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작년 똑같습니다. 보란듯이 북한은 이 모든 약속을 깨고 올해 2월부터 동창리 복구 움직임을 보였고 그동안 보인 것은 말 그대로 해체쇼였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던 이 문제를 이 정권은 그런 지적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저것들은 반평화주의자, 전쟁을 즐기는 인간들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지금이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국민을 향해서나 북한을 향해서나 미국을 향해서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종합 핵개발 단지인 영변의 그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전북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실험의 실험용 경수로 해서 냉각 시스템 시험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8로스는 최소한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경수로 냉각 시스템과 공급 영수 시스템 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지속적인 시험이나 준비를 의미한다고 밝힌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맞아요. 연이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 동창리 풍계리 핵시설의 복구 움직임,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의심 정황, 문재인 정권이 밝힌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말 그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북한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는 2017년 북한 핵기업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입을 닫았습니다. 문재인이 원래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나아가서는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면서 추가 비핵화 조치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뒤집어졌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최근 2년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제공했고 숱한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댄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까지 해준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받기 싫은데도 800만 불인가 가져가라고 국제기구에 갖다 바치고 최근에도 무슨 또 몇백만 불인가 또 준다고 또 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국내와 국외를 다니면서 동창리 시설 해체를 운운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예 홍보를 하고 다녔으니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황당한 일이고 손가락받을 일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정권이 국제적 쪽팔림을 다 당하고 다닙니다. 국격을 깎아먹은 건 둘째 문제고 적국에 대한 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는가? 이런 정권이 무슨 정권이겠는가 해서 트럼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민단체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참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자신이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 돼버렸고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가고 어디 가고 거기에 흔히 말로 수석 대미는 역할까지 해서 국제적 비즈니스를 했던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 때려박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당연히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죠.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을 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이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 상황을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국민들에게 있지도 않을, 있을 수도 없는, 그렇다고 국민의 상당수가 북한 믿으면 안 된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국민들 전체를, 전문가들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 무시한 대가가 지금 와서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해명해야 되지 않냐고요. 국민과의 대화를 해서 쇼만 펼칠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트럼프의 대선용 대북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쇼, 문재인의 총선역 대북 정책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지만 이런 실수를 한다면 전쟁에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과 트럼프의 통화 직후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대화는 국내 정치용이라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내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밝히면 비핵화를 쫓아서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를 퍼본 이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비핵화 끝났으니 우리도 전투태세를 갖추어서 만반의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공격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군은 또 뭐고, 그 국방부 장관은 왜 있는 거고. 나라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북한은 애초부터 트럼프가 대선용 대북 정책을 펼쳤음을 알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고, 이를 트럼프로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과 북한 모두가 자신들의 정치적 용도로 한반도 비핵화 쇼를 펼친 것을 스스로들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껍데기를 까보니까 더 문제는 문재인까지도 이 대북 프레임을 선거용 대북 정책으로 펼쳤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은 채 이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을 총선까지, 더 심각하게는 대선까지 끌고 갈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김정은, 내일 또 김정은, 모레도 김정은으로 가겠죠. 이미 그들은 전쟁 준비를 갖추고 비핵화하고 지랄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 모두 엄덕으로 하자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찌든지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선거용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 국민들이 이래서 깨어나라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고 목이 쉬어서 아파 터지지만 방송에서 국민들이여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목숨과 생명이 담보된 이걸 가지고 선거용으로 장난을 치는 이 꼬라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은 역시도 자신의 체제 보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놈입니다. 이런 걸 뻔히 알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찾을 것만 찾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했는데, 제가 더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도 좌파 정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문재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미국의 북한 공약에 대해서 국민 앞에 깔끔하게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주장이 잘못됐습니까? 맞잖아요.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거짓말이 뻔하기 때문에 뭔가 믿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국민 앞에 해명하지 않으면 오늘 전쟁이 틀지 내일이 전쟁이 틀지 모르는데, 우리와 관계없이
미국이 북폭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먹는가 하면 재나 뿌리자. 남한에다가 미사일 몇 대 때려버리면 니 죽고 내 죽고 되는 거요. 이미 미국과 북한의 이 비핵화 쇼를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는데, 그럼에도 청와대가 애써 외면하라고 한다면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도대체 해소가 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고조 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과 북한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쇼를 한다 해도 그 긴장고조 전술을 펼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겉으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대북정책의 전환을 밝힐 것인지, 문재인이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전부 다가 저처럼 해명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나라는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우판의 쓰레기들은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도 쫄짝 망해야 될런지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문재인 정권에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발악의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더 심각하게는 문재인의 북한 사랑가에 이제는 우리가 다 지쳤습니다. 신뢰, 신의, 정의, 평등, 공평 다 거짓말이었어요. 한간에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뜩이나 망가진 경제에서 세금조차도 제대로 못 내는 이런 순간에도 나라에 혈세를 갖다 바쳤건만 그 돈을 또다시 움켜쥐고 북한에다 가져다 주는 이런 꼬라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분노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길거리 나와서 강함으로 모여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쇼를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빨리하고 하지 말라고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총선에 이걸 이용하기 위한 이런 수작으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의 권력형 개퇴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에 큰 소리를 치고 한국당을 공격하는 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 행위를 둘러싼 미국의 레드라인은 정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동창리 ICBM이나 핵 관련 활동만은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줄곧 북한에 보내왔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8일날 그 트위터에 만약 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뭡니까? 그동안은 김정은이 혼자 어떻게 정리해버릴까 하다가 하는 꼬라지보에 안 되게 김정은이 뭐고 아주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이 정도까지 지금 열이 받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어디까지 더 깐죽거려서 죽음의 구령텅이로 들어갈지는 저것들 스스로 할 텐데, 거기에 휘말려서 똑같은 나라로 이렇게 트럼프에게 인식이 되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트럼프와 보조를 맞췄어. 김정은이 보고 빨리 네가 지키라는 비핵화 해라. 그리고 동창리 발사 다 폐쇄한다는 거 그대로 지켜라.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대적 방식은 ICBM 발사나 핵실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란 이 말로 레드라인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면 트럼프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 아닌가? 이번 기회에 아주 한국도 한 절반을 내려앉혀야 되겠구만. 성격상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무언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뒤통수를 친 김정은을 향해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입을 닫고 항구하고 있는 문재인과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는 자신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나라를 거덜내는 선거 조작과 온갖 하명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저지른 이 정권이 이런 걸 보도하는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품을 물고 난리 법석을 떠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구를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됨에도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청와대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온란에 착수할 거로 예상되었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아직까지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사드 기지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중국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연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로 사실상 사드가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이 쓸데없는 남한 쪽으로 날려보내는 이 미사일 방어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는 백척간도에 있었는데 하는 꼬라지라고는 검찰개혁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다. 야, 이런 거 밀어붙일 때는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이야기만 나오면 눈치나 살살 잡히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나라 포기한 겁니다.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보세요. 국민 안보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잘못을 보이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정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놈의 정권은 정반대로 국민의 국론 분열만 발생시킨 공수처와 선거법은 밀실에서 회의를 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보란듯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국 듣기를 하거나 유죄에서 검찰 무마를 덮으려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조작, 정권이 날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덮어버리려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요만한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수처나 선거법 개정 같은 이런 엉터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과 사실상 야당 같지도 않은 정당들이 내년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자신들끼리만 합의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겠다고 음포를 놓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513조 원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모든 예산에서 가장 높은 초대형 예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년 총선에 맞춰진 거품으로 가득한 예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돈 없어서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정책 펼치다가
아무런 결과도 못 얻는 채로 비난받는 정책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초대형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은 밀실에서 예산안과 선거법을 거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의석수 하나 더 늘리고자 말도 안 되는 예산과 공수처 설치를 동의해주고 있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동의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보이고 있는 사주 정치판의 모습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적 열망이라면서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나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유지입니다. 20년, 30년 정권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눌러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방안입니다. 검찰개혁 운운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때문에 검찰이 부른 경찰 10명이 마침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몰아주니까 수사 조사받으러 하는데 안 갑니다. 저거들이 우리가 안 가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면서 그런 경찰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저거는 왜 안 받으러 가냐고요.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 들여야 됩니다. 이런 정권 유지를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 개혁 전부 다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이어 터진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터졌다 이러면 아마 밀어붙여서 탄핵을 당해도 100번은 더 당했겠습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운운하고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밀실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이없는 것이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나흘 차례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치부기자에 보면 대충 아는데 가짜않지도 않습니다. 민생법안을 가장 선두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선거법, 공수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임시국회에 가장 선두에 세운 후에 민생법안은 가장 마지막 날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래놓고도 한국당 욕했어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식이 엄마 이걸 좀 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자동 의결되는 것을 이용하는 꼼수를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을 향해서 민생법을 미루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민식이 엄마 그 사람들은 한국당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오히려 민생을 뒷줄에 몰아놓고 공수처와 검경법을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민식이 엄마가 민주당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월호까지 넘어갔고 온갖 사건 사고에 전부 다 이용만 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유가족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주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폭주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총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 국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 앞에 스스로 문재인이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해가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정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쭉소리 못하고 국민 다수가 목숨과 생명을 빼앗기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지금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속보를 제가 들어온 걸 보니까 심재철 의원이 52표로 당선이 됐고, 정책위원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운동을 했고 그동안 민주당과 붙어서 상당한 강성을 자아냈던 심재철 의원의 투쟁력, 이제 그 5개월 동안 확실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저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꼬라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여준 그 강단 그대로 밀고 나가면 민주당도 찍소리 못할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5개월의 짧은 순간이지만 이것이 한국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기하시고 제발 이 정권의 무소불위와 폭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렇지만 문재인도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라는 환상에서 국민들만 깨어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그 민주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던졌던 그 희망이, 그 통일이, 그 평화가 바로 총선용 전략이었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총선용 전략이었다. 어머나, 우리 이렇게 반성을 하고 해결을 하라는 거요.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줄 알아야지. 설령 문재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밑에서 참모들이 어떤 조작과 수작을 벌였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것이 총선전 전략이었다면 알아차리라고 지금 내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점,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께서도 더 많이 강경으로 몰려나왔어요.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막바지에 왔습니다. 밖으로는 미북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자칫하면 북한의 폭격에 의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이 순간, 안으로는 조국 사태와 유재수 사태,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인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정을 하시고 강장으로 나와서 그 국민들의 울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국당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52표로 당선이 됐고, 정책위 의장으로는 김재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우파가 정신을 차리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 순간의 중심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우뚝 서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